지난주 휴지 양초 제작 공장에서의 오전 업무를 보여드렸는데요. 옮기고 말고 뜯고의 반복 작업. 오늘도 힘차게 해볼란가? 약간 지금 분위기가 조금 미생 같지 않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회사?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돼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세요, 보통? 돈을 많이 모아서 여가 즐기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그런 식입니다. 돈 벌면은 가장 먼저 뭐 하세요? 혼자 보관. 보관? 네. 저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적금이요. 어느 정도 모였는지 살짝 얘기해. 네? 저만 들을게요. 우리 오후 업무를 위해서 마지막 치얼스 한번 하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잠깐 가실게요. 정보 잠깐 갑시다. 이곳에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예. 아까 여기다가 이제 재료 실었던 곳인데? 박스 포장하는, 포장도 하고 박스로 포장하는 겁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300m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만드는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아까처럼 심을 똑같이 넣어주는구나. 저 단계는 약간 기술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자. 그래서 저는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휴지심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긴 봉에 휴지심을 끼워준 다음 쓱 들어서 기계에 넣어주면 됩니다. 팔이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쇠까지 다 들어야 되는 잡아야 돼요. 잡아요. 네. 잡아가지고 힘을 줘. 힘을? 네, 힘을 줘요. 진짜로? 선배님의 노하우 전수에도 꿈쩍 않더라고요. 진짜 안 돼. 진짜 해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막내 작가를 불러봤는데요. 되더라고요. 진짜 엄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됐어요. 왜 안 됐지? 안 되는 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휴지심을 기계에 끼워준 다음 풀을 발라주고요. 버튼을 눌러줘. 선배님이 누르라고 할 때 누르면 원단이 둘둘둘 말리고 탁 하고 잘린답니다. 짜투리 좀 뺐어. 짜투리. 여기서 짜투리가 나오는구나. 두루마리 휴지와 달리 점보롤 휴지는 원단이 잘리면서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면 분리됩니다. 할 수 있어요, 언니. 저 너무 굴욕적이에요, 여러분. 선배님. 진짜 너무 사고만 치고 싶어요. 뭐야, 또? 이영아야.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어. 선배님들의 응원 덕에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5개씩 점보롤 휴지를 포장해 상자에 넣는 작업. 이건 꽤 잘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사실 좀 걱정을 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때까지 했던 촬영 중에 이 노동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던 현장이었어요. 이곳은 또 다른 작업장이에요. 핸드타올 작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곳은 핸드타올을 만드는 곳이라고 앞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타월을 만드는 곳이고요. 핸드타올을 만드는 작업은 앞선 휴지 작업들과 조금 달랐는데요. 세로 규격에 맞게 1차로 재단된 원단을 비닐에 넣고 가로로 다시 재단해주면 핸드타올이 완성됩니다. 지금 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접어놓으시면 좀 높은 감이 있네요. 저는 이게 좋은 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땀 흘릴 때 메이크업도 안 지워지면서 이 또 분장에 휴지가 조각이 묻으면 안 되니까 네네. 이걸 쓰면은 아주 잘 땀이
닦이더라고요, 땀이. 대신 이거는 물에 안 불어지게. 아, 물에 잘 안. 그럼 이거 변기에 넣으면 큰일 나겠네요? 변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아, 되죠. 여러분, 핸드타월은 변기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꽉 막힐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도 나가나요? 시청. 아, 광주광역시청? 네.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오, 광주공항도 들어가고요. 오, 공항에도 가는구나. 또, 그럼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도 가나요? 네. 혹시? 어디 가요? 인천공항 들어가고. 아, 인천공항도 이게 가요? 네. 그 서울종합청사도 들어가고. 아, 서울로도 가요? 국회의사당도 간다고 들었는데? 네? 국회의사당. 네, 들어가요. 지금 만드신 이 제품 들어가요. 이 제품이 여러분 바로 이 제21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쓸 핸드타월입니다. 맞죠? 네. 이 손으로 손 잘 닦으시고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솔직히 이제 웬만한 거 다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휴지가 아니에요. 양초? 양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지금 어떤 작업 중인 거예요? 예, 이 초는 그 카톨릭 성당에서 사용하는데요. 천주교 미사나 의식 때 사용되는 양초. 1985년 이 양초 제작을 시작으로 지금의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가 네. 한 가운데 정확하게 놔줘야 됩니다. 아, 정확하게 예, 가운데로. 그렇죠. 예. 그래야 연소가 참 잘 되거든요. 컵에 파라핀을 채운 다음 심지를 꽂아두고 또 파라핀을 채우고 총 3번 파라핀을 붓고 굳혀야 컵초가 완성되는데요. 지금은 컵초만 생산하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시즌에는 그 시즌에 맞는 양초를 생산합니다. 모두 유해 물질이 전혀 없는 양초들로 천여 곳의 성당에 공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조심조심 컵초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한 명은 파라핀을 붓고 한 명은 심지를 꽂고 하루에 1,200개 정도의 컵초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핑크색이네요. 무슨 색깔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 생산한 것이 노란색, 보라색, 오렌지색, 빨간색, 그리고 이제 분홍색 5가지. 예. 이제 우리 여기 생산직 직원들이 이제 외국에도 나가셔가지고 전학도 하고 다른 공장을 생산을 좀 한번 넓게 보죠. 이제. 다른 공장을 한번 구경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이 옆에는 우리 중국 같은 우리 비슷한 시설 오, 방문해서 전화. 그렇죠. 예. 너무 부럽다. 저는 사실 이 방송하면은 이 미국이 CNN인가? CNN 아니겠습니까? 가서 딱 오프라 윈프리도 보고 오프라 윈프리 어디 있죠? CNN에 있나? 미국 가서 딱 오프라 윈프리도 보고 딱 오면은 제가 이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돼서 이 광주 MBC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아, 여기 지금 다시 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 되니까, 이제 판매 나가야 되니까요. 배송. 예. 빨간 상자는 어디로 납품된다고 했죠? 딩동댕! 학교 장터나 전용 쇼핑몰로 나가는데요. 오늘은 광주 시내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향합니다. 배송 역시 직접 담당하는데요. 매일같이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거래처로 이동합니다. 최상의 재료로만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들. 품질은 저 일개민지가 보장하니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저 모두 마치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대표님. 예. 진짜 오늘 제가 예. 오늘 장갑 제가 새 장갑 받은 거 보셨죠?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정말. 그러면은 오늘 예. 어때요? 저희 잘했나요? 아주 잘하셨죠.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그럼 저는 이제 정말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대표님. 예. 강소장! 해볼란가? 특별한 선배님들과 함께 더욱 잊을 수 없었던 하루. 앞으로도 휴지처럼 솔솔 풀리고 양초처럼 밝게 빛나는 기업이 되길 응원할게요.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고 하죠. 여기 한적한 시골에서 이웃사촌으로 만나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지금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조금 이제 배워가면서 살고 있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 예담촌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자연 속 초록의 싱그러움이 감싸고 있는 전원주택. 10년 전 논이었던 이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보자는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걸 이제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조성을 한 거고, 사진작가협회에 있으면서 불기사진회를 제가 지금 많이 이제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청주에 불기회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 네 분한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게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괜찮겠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승낙을 해버렸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네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와서 일군 노년의 보금자리. 자연을 벗삼아 살아선지 부부들의 모습이 참 평온해 보입니다. 예담촌 오시기 전에 원래 사모님들끼리 아시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인데 굉장히 형님으로서 이렇게 동생, 아끼는 동생처럼 많이 챙겨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아주 앞장서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상차림 같은 거를 여러 사람 거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혼자 막 몸다러 할 때 이웃에서 전부 본인들이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거 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게. 사진협회 회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수시로 만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시회에 선보일 사진도 함께 고르곤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진 하는 사람 말고도 집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의 본업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쉴 나이지만 각자의 사진집을 펴낼 정도로 활발한 취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진의 소재들도 개성 만점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단점을 크게 사진전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각자 이제 사진전을 해도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각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진을 갖고 전시를 하니까 서로 이제 개성이 뚜렷하고 존중돼야 될 부분들은 존중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원주택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동 텃밭을 만들었다는 예담촌 식구들. 도심의 아파트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총 몇 평 정도 돼요? 200평 정도 되는데 네 집이서 50평씩 나눠가지고 짓고 있어요. 네 고랑씩 각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에 농사 정보도 함께 나눠가며 텃밭을 일군다는데요. 저는 이 풀을 보면 절대로 가만 못 두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많이 크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형님 여기도 달리는 것 좀 봐요. 먹어도 돼. 맛있다.
아, 다른 데 가서 단독으로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개성이 강하지만 서로 그 강한 개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생활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삶 중에 하나예요. 제주 많은 이웃사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때면 예담촌에서 조촐한 예술 행사를 열기도 한다는군요. 이제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되는 이제 농가, 완전히 농사짓는 주택, 저는 시골 마을로서, 뭐 큰 차들이 오고 가고 이라는 동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협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애로점들이 서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 바람에 마을의 협조도 잘하시고, 원만하게 현재로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예술인들이 모여 산다고 지은 이름 예담촌도 마을 표지석에 새겨지고 예담촌의 일원으로 살면서 느껴온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책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수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느끼는 사계절,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제가 수필로 썼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한 그런 책입니다. 편리한 도심을 마다하고 시골로 들어와 노후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 10년 세월 정성 들여 가꾼 전원주택에서 마주하는 사계절은 그림 엽서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푸른 녹음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름에도 굉장히 여기가 시내보다 한 3도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시원하고, 저희는 한여름에도 별로 이렇게 에어컨을 뭐 몇 번 틀지 않고도 한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즉석 신앙송 가능하세요? 예담촌의 이야기를. 글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러한 것이 과연 내 삶에 정수를 묻어줄 수 있는 곳, 그런 희망을 안고 있기에 이곳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같이 녹아있기에 또 하루가 간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묵은지까지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들로 저녁상이 차려지고 예담촌의 소박한 저녁 만찬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친척들 와도 다 도시지에 사니까 어떤 이러한 농촌의 이런 낭만과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도 가끔 뭐 놀러 오시면 뭐 방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에만 계시려고 그러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해요. 은퇴 후 노년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이웃사촌들. 조금씩 양보하고 또 조금 더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10년 세월을 탈없이 지내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내와서 같이들 마시고 같이들 먹고 그다음에 또 품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전혀 거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담촌에 어둠이 내리고 사진작가들의 긴밀한 회동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합동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식지 않은 열정으로 노년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의기투합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오래 건강하게 우리가 앞으로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즐거운 일을 만들어가는 건 최고일 것 같아요. 다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다 끝마치는 그런 예담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 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굴곡진 삶을 돌아나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의지하며 여생을 함께 보내고 있는 예담촌의 이웃사촌들. 그들의 선택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기에 닥쳤던 원주시의 관광 문화시설들이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고 떠나는 신나는 원주 투어. 함께 떠나보실까요? 원주 치안예술관입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른 두 대의 버스가 다시 달릴 채비를 하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19로 운행을 멈췄던 원주 시티버스인데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다네요. 네, 입장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탑승자 명부 작성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37.5도 이상의 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딱 복장을 보니까는요, 야, 이제는 정말 나들이를 가는 복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옷이 확실히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계기로 조금 나오셨어요, 어머니? 원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원주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저기 딸들과 나들이 갑니다. 원주 시티 타고 출렁다리 많이 가고 싶어요. 엄마랑 언니랑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자, 원주시 시티 투어 버스는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는요, 쉼버스거든요. 자, 마스크 착용했고요. 열 쟀고요. 자, 저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세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이제부턴 온전히 나만의 힐링을 위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심의 명상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명상을 좀 한번 접해보고 싶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 시티 투어 이 프로그램 중에 명상 코너가 있어서 지금 사실 기대가 되게 큽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들의 힐링 버스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도 편안함이 가득한데요. 모니터를 통해 간단한 요가도 배워볼 수가 있어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칩니다. 원주 시티 투어 버스라고 하면은 테마가 또 두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것도 타고 싶고 요것도 타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떤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고민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다른 스타일의 두 가지 버스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버스고요. 간현관광지가 옛날에 MT의 성지였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까지 MT의 성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MT 가는 기분으로 청춘을 느끼자. 그래서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즐기면서 간현관광지 가요. 그러면 간현관광지에 있는 백사장에서, 모래사장이죠. 거기서 돌멩이도 던져보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해보고 정말 MT온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간현관광지 갔으면 국내 최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하고 연결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는 계란하고 사이다도 먹고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는 쉼표. 라벤더 컬러의 힐링할 수 있는 저희 컨텐츠 버스고요. 얘는 뮤지엄산하고 연결을 해서 뮤지엄산에 명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명상관 이용도 하고 버스 내에서도 뭐 명상 체험도 하는 그런 힐링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버스 모두 체험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 시티 투어 버스와 함께 떠나는 첫 번째 목적지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거니면서요, 여러 가지 구경을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심을 만날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예술과 자연,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정원형 예술관인데요. 자연 고유의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건축물의 조형미를 잃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시시각각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명상 체험은 어떨까요? 잠시 세상의 갈등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짜 쉼표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제 명상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명상도 하고 저는 사실 명상을 하니까 오로지 저에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게 기회가 되면 자주 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처음 느껴보는 그거였는데 좀 되게 좋았어요. 시티투어 버스 찍고 요번에 찍어볼 이곳은요, 원주 한치 테마파크인데요. 여기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방구석 전시 요거 촬영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재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요, 완벽하게 개관을 한 건 아니고요, 개별 관람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구경하기에 앞서 입장객이라면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그리고 방명록 작성까지. 근데요, 연락처는 꼭 찐으로 적으셔야 해요.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난주 5월 말일 마지막 주부터 다시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개관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관람객들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을 하실 때는 마스크 폐용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신 다음에 방명록까지 작성을 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원주 한지의 매력을 만나볼까요? 원주 한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다양한 전시와 체험, 즐길거리들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그 전시장이나 체험이나 상품샵 판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신 1m에서 2m 간격만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관람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로 대관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은 다수가 밀집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80명에서 4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 한시적으로 또 서약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발열 체크라든지 방명록 게재라든지 마스크 폐용을 안 할 경우 저희가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약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탁 트인 야외로 나가볼게요. 원주 시티 투어 버스 찍고 한지 테마파크 찍고 이번에 찍을 곳은 간영 관광지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소금산 출렁다리, 정말 이 원주를 대표하는 명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날만을 기다리셨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얼른 구경하러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여간 운영이 중단됐던 소금산 출렁다리. 지난 5월 초 재개장과 함께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출렁다리 앞에 제가 본격적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아우, 여기 걸어오는 길만 해도 제가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점이잖아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마스크 썼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 입장 금지, 최소 간격 2m 이상을 꼭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감독님, 2m 떨어진 상태에서 그쯤 딱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저와 함께 입장해주세요. 자, 출발! 잠깐! 출발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열화상 카메라, 인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 방명록 작성도 해야 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라고 하면은 사실 원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원주에 왔다 하면은 꼭 들려야 되는 명소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장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좀 이렇게 오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여기 오면은요, 어떻게 좀 이용을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5월 6일부터 재개장을 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단 신원 확인이라든지 발열 확인을 하고 있고, 1일 1회 이제 관광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출렁다리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운영해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의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이 방역수칙을 지키고서 이 관광지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숨차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마스크 정말 빼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마스크를 포기하지 않고서 여기를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이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꼭 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제가 올라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아,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여기 출렁다리 일반 통행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현수막이. 원래 같으면은요, 이쪽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일정이 되겠는데요. 올라오셔면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원래대로라면은 반대편으로 저희가 출렁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데크길로 내려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일방 통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게요.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버님 따라오시죠. 네. 안전지침 준수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높이 100m, 길이 200m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산악보도교인 소금산 출렁다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아찔한 풍경에 쫄깃한 심장은 덤이라네요. 사실 이 출렁다리가 출렁출렁거려서 출렁다리인데 이렇게 의지하실 분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못 다녔었는데 그래도 여기 다시 재개장 했다고 해서 또 오랜만에 다시 와보고 싶기도 해서 왔는데 사람도 많고 마스크 쓰고 오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연공간을 좋아해서 여기가 지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이런 자연경관인데 많이 폐쇄된 곳이 많았었어요. 근데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시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 원주시의 문화시설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안정과 행복도 또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금산 출렁다리 하면은요, 이 아찔한 매력도 있지만은요, 양옆으로 눈과 마음을 유혹하기에 정말 충분한 원주의 명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를요, 조금 답답하게 구경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요, 얼른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가지고요, 빡 뚫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하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맘때 여행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데요. 이럴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때 나영 리포터가 발견한 그곳의 정체는? 상주? 마야으로 여행하기 딱 좋은 이맘때 따뜻한 햇살처럼 관광객들의 마음 녹여주는 가성비 아닌 가심비 여행지가 떴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곳 1,000원 한 장으로 떠나는 상주 나들이. 가뿐한 발걸음으로 도착한 경북 상주시. 이렇게 언제나 와도 기분 좋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필요 없고요. 여유로운 마음과 그리고 튼튼한 체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1,000원 한 장으로 상주시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000원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는 상주 여행, 일명 상주 나들이. 1,000원 행복이 오늘의 주인공.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는 각종 여행지를 놀라지 마시라.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주에 왔으면은 상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상주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0원밖에 없거든요. 네. 1,000원 가지고 박물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상주 박물관이 맞고요. 네. 이제 1,000원의 행복으로 한 네. 1,000원 가지고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함께 가실까요? 가실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1,000원의 행복 첫 출발은 상주 박물관입니다.
제가 박물관에 딱 들어왔는데 로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박물관 어떤 것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상주 박물관에는 상주의 역사 문화를 이제 다룬 박물관이고요. 상주에는 영남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온 만큼 상주의 근대부터 근현대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뿌리 깊은 상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 각종 유물부터 전시, 체험 등 상주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상주 박물관에서 상주를 만끽해보세요. 낙동강물길 1300리, 그중에서도 700리의 시작을 알리는 곳 상주. 유유히 흐르는 물속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네, 여기는 바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입니다. 여기도 바로 이 1,000원으로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낙동강을 넘어 세계 곳곳의 다양한 희귀 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여기에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발굴을 통해 가지고 생물 자원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전시 관람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시 실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까지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딱 안성맞춤이고요. 지루한 박물관은 가라. 물속, 숲속, 자연 속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관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 나들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시 상주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아직까지 상주의 1,000원의 행복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1,000원이면은 상주를 아주 마음껏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주 하면 자전거, 자전거 하면 또 상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봐 보실까요?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시. 세계 최초의 자전거 트라이진에부터 눈길 사로잡는 특별한 자전거 가득한 국내 최초 자전거 박물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전거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상주 자전거 박물관 어떤 곳인가요? 네,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생겨난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자전거 체험실, 도로 체험 자전거, 4D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 박물관. 게다가 보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직접 자전거를 빌려 타볼 수 있다고 하니 벌써 즐겁다 즐거워. 여기 오니까 진짜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이 많은데 이거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MTB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미니벨로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끼리 친지분들 같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알못들도 자전거 매니아들도 두 바퀴로 즐겨보는 상주 여행 자전거 박물관에서 달려보세요. 바쁘다 바빠 1,000원 행복 다음 주인공 월드 클래스의 위엄 국내 유일의 국제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멋진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상주 국제 승마장인데요. 국내 유일의 국제 승마장으로서 전국 단위 승마대회가 70% 이상 유치되고 있고 이곳에 이제 일반인들도 오셔가지고 승마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본격적인 승마 체험장 먹이주기 체험. 자, 이 녀석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잠깐. 오늘 원래 이렇게 머리가 여기까지 나오나요? 예. 잠깐. 진짜 무서워요. 이거 너무 짧은데요? 긴 거 없나요? 긴 걸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자, 큐! 도와줘. 어머, 너 안 먹었구나. 저 콧바람 장난이, 콧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화낼 것 같아. 와!
말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럼 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너무 잘 먹네. 나영 씨 고생했단 말이야. 험난했던 먹이주기 체험이 끝나고 이번에는 승마 체험. 전문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아요. 승마는 그 딱이라고요? 한번 맡아보시면 매력 속에 따그닥 빠져듭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시합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이렇게 시합을 하는 곳에서 제가 또 이렇게 승마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데요. 네. 편안하게 잘하고 계신데 네. 말을 타시다가 네. 손잡이를 이렇게 놓거나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또 욕심이 또 났는데 꼭 잡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아한 레포츠, 이제는 나도 즐길 수 있다. 상주에 오면 누구에게나 승마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러오란 말이지. 관광과 레저의 도시 상주. 마지막 장소는 낙동강 위.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날려주는 짜릿한 액티비티 맛집. 상주하면 또 관광과 레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낙동강의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네.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00원 가지고 제가 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1,000원 가지고 탈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옆쪽에 보이시는 카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 바로 뒤편에 보이는 수상 자전거. 이 1,000원으로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1,000원으로 네, 탈 맞습니다. 수가 있다고요? 네. 낙동강을 가르는 짜릿함은 36개월 아이부터 65세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 저격. 또 여름 되면은 또 수상 레포츠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하면 또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장비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동반한 모터보트,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낙동강 절경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탈 수 있는 유람용 보트, 그리고 빠른 고마력으로 달리는 수상 오토바이에 바나나 보트라든가 밴드웨건을 같이 타고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장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주보에서부터 경천섬까지 상주의 풍경을 육지도 아닌 낙동강 물 위에서 유유히 즐길 수 있는 코스. 이렇게 낙동강 위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또 물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른데요. 사실 뭐 다른 힐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유람부터 액티비티까지 취향 따라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손에 꼽는데요. 그중에서도 낙동강의 절경을 안전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상주 수상 레포츠 센터 이색 데이트 코스로드 딱이야. 사실 레포츠는 5월부터 10월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맘때쯤에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1,000원만 있으면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와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부터 레저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관광도시 상주를 만끽하는 방법 1,000원의 행복. 바야흐로 대상주 여행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볼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세상 모든 즐거움을 상주에서 그것도 단돈 1,000원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맘때가 상주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 뭐 할지 고민 말고 어디 갈지 고민 말고 상상 이상의 즐거움 가득한 상주로 놀러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낙동강과 경천섬 일대로 쫙 펼쳐진 이 종합 관광 선물 세트를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을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덕분에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1,000원만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주말에 이 1,000원을 가지고 상주로 놀러와서 저처럼 즐겁게 즐겨보세요.
기름진 땅 서산, 푸르른 6월이면 이것의 수확을 준비한다는데요. 독보적인 맛과 향을 자랑하는 육종 마늘입니다. 황토밭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며 또 타 마늘에 비해서 단단하고 보관 능력도 좀 좋습니다. 알이 굵고 단단하기로 유명한 서산 육종 마늘. 맛과 향도 뛰어나 다양한 요리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되는데요. 먹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육종 마늘의 맛과 향. 지금 만나볼까요? (6월이) 시작된 바닷가 마을 서산. 눈길 닿는 곳마다 푸릇푸릇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 서산을 봤습니다. 서산하면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 또 여러 농작물이 잘 되기로 유명한 곳인데 옆에 감자밭도 있고요. 또 이 마늘밭도 쫙 펼쳐져 있고. 근데 오늘은 뭐 만나는 거죠? 창규 씨, 내가 힌트를 줄까? 힌트요. 힌트는 6페이지. 6페이지? 페이지? 쪽? 6쪽. 육종 마늘! 이야, 그렇죠. 서산하면 또 육종 마늘이죠. 그러면 육종 마늘 만나러 갑니다. 가시죠! 서산의 6월은 수확을 앞둔 육종 마늘이 연걸어가는 계절입니다. 서산 육종 마늘은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으로 보통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6월 하순에 수확합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단단한 게 특징인데요. 지금은 마늘종을 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에이, 하루 종일 마늘 좀 뽑으라고. 야, 마늘밭에 엄니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마늘종 뜯으시네요. 마늘종 뽑고 계신데 서산 육종 마늘에 대한 자랑을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여기 대표님한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마늘이 잘 자랐네요. 예, 지금 마늘 잘 자라가지고요. 마늘 좀 꽁을 좀 뽑고 있습니다. 서산하면 또 육종 마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서산 육종 마늘은요, 해양성 기후에서 잘 자라가며 황토밭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며 또 타 마늘에 비해서 단단하고 보관 능력도 좀 좋습니다. 수작업이 많아 조금은 힘들지만 주민들은 육종 마늘을 재배한다는 자부심으로 줄곧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굵고 튼실한 마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늘종을 뽑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뽑고 계시는 마늘종도 수시로 계속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뽑아줘야죠. 수시로가 아니라 다 뽑아야 돼요. 왜요? 뽑아야 밑에 마늘이 좀 커요. 이 꼭다리에서 양분을 먹기 때문에 이게에서 빨아먹고 여기에서 종자가 자라게 되면은 밑에 마늘이 좀 안 이쁘고 좀 덜 굵죠. 크기가 덜하죠. 저는 마늘종 하면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의 식재료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뽑아주는 이유도 다 있었던 거네요. 예, 있죠. 수확철이 되면 밭에서 재배한 육종 마늘이 저장고로 모이게 되는데요. 작년에 수확해 저장고에 남아있던 마늘은 최근 서산시와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펼치면서 다행히도 재고를 많이 소진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서산의 자랑 육종 마늘을 여기서 만납니다. 오, 신기하다. 작년에 수매한 육종 마늘입니다. 만나서 반갑긴 한데요. 입김이 나와요. 예,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2.5에서 3도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여기 안에는 냉동입니다. 이제 나가서 얘기하시죠. 예.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 너무 추워. 나가서. 농가에서 수확한 육종 마늘은 선별과 저장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데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월 달부터 수확된 육종 마늘이 전부 다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 농가에서 좀 말려가지고, 적당한 말려가지고, 이로 이제 수매를 하거든요. 수매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요 기계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계획은 200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매해서 이 창고에다가 저장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늘에 비해 좀 더 좋은 가격을 받는 육종 마늘. 마늘 쪽이 크고 단단하며 겉껍질이 자색을 띠고 있어 육안으로도 금방 구분이 되는데요. 잘라보면 신기하게도 6쪽이 들어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구별하는 방법은요, 만져보면 단단하고요, 약간의 자주빛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나도 우리가 일반인들도 쉽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종 마늘의 맛과 향을 느껴봐야겠죠? 육종 마늘의 고장답게 딱 어울리는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늘밭을 다녀왔는데요. 또 이 집이 육종 마늘 이용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요. 네, 저희 집은 서산 육종 마늘 이용해서 마늘 보쌈도 만들고 간장게장도 만들고 맛간장을 이용해서 모든 요리를 하는 집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주방에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곳에서는 육종 마늘로 맛간장을 만들어 모든 요리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한다는데요. 마늘을 정말 아낌없이 넣어서 만든 특별한 맛간장입니다. 이 맛간장을 넣으면 요리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서산시에서 육종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같이 개발해 주셔서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는 맛간장입니다. 육종 마늘을 넣어 끓여낸 맛간장,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일단 마늘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귀한 보약을 마주하듯 윤기나는 빛깔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맛간장을 먹어보니 간장에 대한 선입견이 싹 사라집니다. 야! 분명히 간장이지만 짠맛도 있어요. 그런데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느껴지네요. 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어떤 음식을 해도 맛이 정말 좋아요. 국 끓일 때 조금 넣어도 맛있고 저희 간장게장 할 때도 이 맛간장을 활용해서 간장게장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간장게장 정말 맛있어요. 어떤 음식 해도 다 맛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해요. 간장만 있냐고요? 육종 마늘 소스도 있습니다. 다진 마늘에 식초와 후춧가루, 설탕, 소금, 머스타드 소스와 포도씨유를 섞어 살짝 끓여주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특별한 마늘 소스가 완성됩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야, 서산에서 만나는 행복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원조 밥도둑 간장게장,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수육에 여러 밑반찬들까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육종 마늘이 가득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육종 마늘로 요리를 하면 어떤 점들이 좋아져요? 네, 육종 마늘은 맵거나 아린 맛이 덜해서 다른 마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좋고요. 그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다른 마늘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육종 마늘이 들어가서 맛있고 건강한 밥상 맛을 봅니다. 마늘 돌솥밥에 마늘 양념으로 만든 한상 차림. 육종 마늘의 고장 서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인데요.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고 감칠맛이 좋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개농 감추듯 밥 한 공기 뚝딱 했습니다. 마늘 소스를 올린 수육, 그리고 또 맛간장을 이용한 게장과 여러 밑반찬들, 정말 맛있네요. 깔끔하면서도 상당히 감칠맛이 있어요. 멋내기는 할 줄 모르는 투박한 음식인데요.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같이 정성 들여서 육종 마늘 많이 넣고 한 음식이니까요. 건강에는 좋으신 음식일 거예요. 서산에 오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맛도 마시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육종 마늘 맛보러 서산으로 오세요. 오세요. 맛도 향도 으뜸인 육종 마늘. 서산의 기름진 황토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육종 마늘이 올해도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서산 육종 마늘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